안녕하세요. 청년목수의 저자 김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이래저래 일도 좀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사무실도 이번에 좀 오픈을 했거든요. 물론 사무실이라고 해서 되게 이쁘게 꾸미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그냥 창고 개념이기도 하고, 공방 개념이기도 하고, 안에서 좀 작업도 좀 하고 그래요. 사무 업무도 좀 보고. 어쨌든 이래저래 좀 바빴는데, 코로나다 보다 해갖고, 사실 저번 달까지는 좀 괜찮은데, 9월 달 되니까 일이 확 주네요. 좀 쉬어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게 나와서 업무도 좀 보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한번 찍고 있는데, 좀 앞으로는 좀 자주 좀 찍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전에는 이제 저의 이야기도 좀 하긴 했지만, 그 현장 사진도, 현장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했죠. 그렇게 영상 수가 많지는 않지만, 현장 사례 중심보다는 그냥 저 혼자 좀 앉아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 위주로 그냥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할 얘기, 썸네일 보셔서 아실 수 있겠지만, 인테리어, 쉽게 얘기해서 인테리어 사기 당하지 않는 법, 바가지 씌우지 않는 법, 씌우지 않는 법이 아니라 바가지 당하지 않는 법, 인테리어 업자가 소비자한테 사기치는 유형, 이런 어떤 영상이나 글들 하시는 분들 좀 계시긴 하는데, 좀 불편해요. 물론 저도 해봤습니다. 블로그에다가 어떤 그런 바가지, 인테리어 업자가 소비자한테 바가지 씌우는 노하우, 이걸 되게 자극적으로 썼어요. 그러면서 블로그에다가 내용을 쭉 써내려가죠. 인테리어 업자는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렇게 바가지 씌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보다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무료 소책자를 제작을 했으니까 그 무료 소책자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지금은 다 지웠어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갖고 다 지웠는데, 그 당시에 이제 블로그 밑에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이미지 바를 하나 만들어서 네이버 오피스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그렇게 걸어 놓은 거죠. 그래서 네이버 오피스에 들어가면은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내가 이 무료 소책자를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 어떤 것들에 대한 정보를 쓰게끔 하고, 그리고 그걸 쓰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 소책자를 추첨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드리는 거죠. 이메일 주소 받아가지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도 좀 자극적인 내용들인데, 인테리어 사기에 대한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도 되게 자극적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어떤 신청하세요라고 이제 블로그에 올리고 여기저기 공유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100명 이상 정도의 분들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무료 소책자를 달라고.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되게 좀 못 믿어 하는구나. 인테리어 업계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한 건데, 어쨌든 그렇게 무료 소책자를 드렸죠. 근데 무료 소책자 안에 들어간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내용을 쓰긴 했지만, 결과는 그거예요. 지금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업체들한테 인테리어 견적을 받았을 텐데, 그 인테리어 견적이 잘된 견적인지, 아니면 사기꾼이 이렇게 눈탱이 씌우려고, 사기꾼은 아니더라도 좀 바가지 씌우려고 그러는 어떤 좀 두루뭉실하게 쓴 견적인지, 내가 무료 견적 진단, 그 진단서를 발급해 주겠다, 무료 견적 진단을 해주겠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노린 게 뭐겠어요. 저의 노림수는 진짜 남이 어떤 다른 업체가 그 소비자분들이랑 만나 뵙고 미팅을 한 거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한 견적서를 내가 꽁으로 받아보고, 그 견적서를 괜히 꼬투리 잡아서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자, 저한테 하세요. 제가 조금 좀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어떤 그지 같은 프로세스를 제가 저의 머릿속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때가 이제 한 4년, 한 5년, 그쯤 전이었으니까, 그때 이후로 이제 책도 작성하면서 이제 저의 첫 책이죠. 앞으로 좀 쓸 계획은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청년목수라는 책이 출간을 하게 됐고, 지금의 이런 시간까지 오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제가 해봐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어떤 사기, 바가지 당하지 마세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유형에 대한 컨텐츠를 올리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할까? 라는 걸 그냥 제 기준으로 대입할게요. 그냥 그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뭐냐면, 여러분 바가지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 아니, 자기 돈은 자기가 지켜야죠. 제가 여러분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썼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저의 이득 때문에 그런 걸 한 거긴 해요. 서로 윈윈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오로지 나 하나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이득 보고 싶어서 어떤 그런 걸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뭐냐면, 봤지? 이래. 인테리어 업계가 이렇다고. 무서워. 나 빼곤 다 사기꾼이야. 인테리어 할 건데, 지금 인테리어 시장이 이런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잘해줄게.
내가 싸게 해줄게. 완전 뭐 이건 뭐 박리담회도 아니고 진짜 쪽팔린 거죠. 제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로 제 생각이 그때 그랬어요. 지금은 진짜 자신있게 아닌데 지금은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가려고 시스템화하고 있어요. 저희 어떤 모든 서비스들을.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물론 인테리어 업계에 사기꾼이 많은 건 맞아요. 저도 그 예전 일이긴 한데 뭐 저도 인테리어 업계에 있는 뭐 사람이죠. 인테리어 저의 직업이 정확한 직업인지 인테리어 목수니까 물론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인테리어 목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업체 쪽이죠. 인테리어 업자들 실장들한테 당한 경험이 한 2번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 떼어서 돈을 안 준다 그래서 노동청에 고발해서 겨우겨우 힘들게 뭐 되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받은 편이에요. 한 6개월인가 7개월 정도 걸렸는데 저랑 같이 그 일하시는 형님 중에 아직도 꽤 많은 금액인데 뭐 한 달 생활비 정도 되는 금액인데 아직도 못 받은 형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그 얼마 전에 이제 어디 공사를 들어갔는데 딱 생긴 것만 봐도 이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할 수도 있겠다. 제 인상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뭐 저는 할 말은 없죠. 딱 생긴 것만 봐도 진짜 사기꾼 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이 사람은 그냥 피가 흘러. 피에서 사자의 피가 그냥 흐르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어쨌든 근데 운이 좋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잠정적 사기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람인 건데 결과적으로 운 좋게 우리 목수팀은 돈을 받긴 다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현장에 있었던 뭐 전기팀이나 그 페인트 팀은 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좀 시장에 저희 업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도 맞고 사기꾼이 있는 것도 맞고 진짜 쓰레기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 인테리어 업계만 그런가요? 모든 업종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저 혼자 스스로 생각할 때. 그리고 반대로 소비자분들이 반대로 사기꾼 짓을 하는 경우가 진짜 꽤 있어요.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생각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뭐 1억짜리 공사를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쳐보자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계약서 쓰기 나름이겠지만 뭐 계약금 뭐 한 20%, 뭐 중도금 뭐 한 50%, 그리고 잔금 30% 했다고 쳐보자고요. 계약금 잘 나와요. 왜냐면 계약금이 안 나오면 공사가 착수를 안 하죠. 그리고 중도금까지도 잘 나와요. 근데 중도금에서부터 속색이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 경험에선 중도금까지는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잔금에서 꼭 장난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딱 잔금 줄 때쯤이 되면은 괜히 현장을 막 돌면서 이 촉이라는 게 이게 참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뭐라 말할 수는 없는데 뭐 명확하게 뭐라 하긴 힘들죠. 다소 추상적이긴 한데 이 사람 촉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나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자, 이거랑 이거 뭐지? 쎄한데? 이거 왜 되게 좀 불필요하게 시비 거는 것 같지? 이거 좀 장난질 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오면 역시 장난질을 쳐. 진짜.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찍으려고 일부러 막 되게 과장되게 얘기하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장난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공사가 다 끝났는데 공사 다 끝나면 주겠다 해놓고서 원래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전화 피하고 찾아가면 어디 막 가 있고 내가 거기 가서 깽판 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진짜 영업 방해인데. 되게 힘들게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대놓고 사기꾼이라고 하긴 힘들겠지만 뭐 서로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뭐 소비자의 어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 반대로 소비자도 저를 처음 만나는데 이 사람이 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뭐 어떻게 알아? 얼굴만 커갖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장치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뭐 사기에 대한 것들이 뭐 올리는 어떤 블로그 글이 됐든 뭐 영상이 됐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기 안 당하려면 뭐 이런 안정장치가 필요하고 뭐 계약서는 뭐 이렇게 잘 써야 되고 뭐 견적서에 대한 검토를 꼼꼼히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방법론적인 얘기보다 좀 사람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어떤 서비스가 반셀프 인테리어 코치 서비스인데 그 반셀프 인테리어 서비스에 대한 그거 안내는 제가 따로 뭐 안내를 해볼게요. 근데 뭐 그런 서비스를 지금 계획을 했고 지금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 지금 아직 뭐 시행착오는 좀 있지만 지금 뭐 차근차근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소비자분들한테 내세우는 그 핵심은 하나예요. 반셀프 인테리어를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내 가치에 맞는 인테리어 목수를 구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목수를 섭외하는 거죠. 자, 내 가치에 맞는 인테리어 목수를 섭외하기 위한 그 첫 번째는
내 공간에 대한 어떤 내 가치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테리어에 대한 내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저렴하게 하고 싶으면 저렴하게, 뭐 좀 이렇게 저렴한, 완전 저렴한 건 아니더라도 뭐 좀 중간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뭐 가성비, 뭐 가성비에 좀 맞춰서 뭐 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은 뭐 그런 쪽으로 가면 되고, 아니면 나는 뭐 좀 이런 분들은 쉽지 않은데, 뭐 많지는 않은데 좀 고퀄리티, 뭐 나는 뭐 돈 뭐 상관없으니까 청년목수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만나봤어요. 뭐 좀 만나보고 싶긴 한데 뭐 있을까 모르겠네요. 살다 보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대부분은 뭐 좀 요 정도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되게 저렴한 걸 원하는 건 딱히 아니더라도 뭐 금액 대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성비를 원하시긴 하는데, 물론 솔직히 저는 가성비도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그 가성비라는 개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가성비라는 개념이 좋은 건 맞는데 이야기가 잠깐 딴 길로 새가지고 다시 좀 침착해지고 본론으로 돌아오면은요, 어쨌든 내 어떤 그 공간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정해 보신 다음에 그 가치에 맞는 그 인테리어 목수를 섭외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인테리어 현장에서 인테리어 목수가 꽃이에요. 저의 직업이 인테리어 목수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좀 뭐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보신 분은 뭐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 영상을 잘 안 올리시는데 그 잼잼TV 그 뭐 운영하시는 그 유튜버 분이 계세요. 그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인테리어 현장에서 인테리어 목수가 꽃이다라는 내용이 있긴 있어요. 뭐 제가 요즘엔 잘 안 찍으시더라고. 뭐 어쨌든 그분이 얘기한 게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해도 인테리어 목수가 현장에서 되게 중요한 중심 파트를 맡고 있어요. 현장에 어떤 구조물을 세우기도 하고 뼈를 맞추는 거죠. 뼈를 세우고 뭐 피부를 입히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페인트나 조명으로 화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뼈대하고 피부가 안 좋으면, 저 보세요. 지금 뭐 막 얼굴 크고, 솔직히 이게 지금 카메라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피부가 아이고 이상해진다. 자학계 가는 것 같다. 자,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원판 불변의 법칙. 어쨌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지 않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목공이 중심이 되는 건 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현장에서 인테리어 현장의 꽃은 인테리어 목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기 가치관을 세웠다면 인테리어 목수를 제대로 제값하는 어떤 정상적인 인테리어 목수를 구하기 위해서 필수로 필요한 게 인테리어 도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소한 뭐 평면도, 인면도, 투시도, 뭐 어떤 그 작업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대한 어떤 단면도,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평면도 한 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서비스를 제대로 이렇게 공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뭐 반셀프 인테리어 코치라는 그러니까 명분을 세운 게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비슷하게 서비스 많이 해드렸어요, 소비자분들한테. 근데 저한테 전화하는 많은 소비자분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도면이 없어요. 더 심한 경우는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면 이렇게 목공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인테리어 물어보면 평당 얼마예요 물어보거나, 아니 목공 작업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뭐 할 건데 얼마나 걸려요? 뭐 무턱대고 그냥 뭐 사이즈도 없고 뭐 디자인도 없고 그냥 무턱대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걸 알까요? 저도 모르죠. 가서 봐야 돼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평면도 한 장은, 최소한 평면도 한 장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평면도 밑에 이것까지 있으면 좋아요. 명확한 작업 내용이 담긴 작업 의뢰서, 평면도와 함께 어디에 무슨 작업을 할 거고, 어디에 무슨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어디에 무슨 작업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작업은 뭐 이미지도 첨부해서, 이런 이미지와 똑같이는 아니고, 똑같이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공간과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건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 그냥 무턱대고 뭐 얼마예요 이렇게 하는 거랑은 진짜 달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제가 뭐 다시 한번 영상에 다룰 거예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 보면 일단 글에는 다 적혀 있어요. 이런 작업 의뢰서가 있고, 평면도 한 장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내 공간에 대한 가치관을 세웠을 때, 가치에 대한 기준을 세웠을 때 장점이 뭔지, 그거를 제가 영상에도 담을 거지만 미리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가서 보셔도 일단 글 내용에 나와는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뭐 사기 당하지 않는 법, 뭐 하는 법, 이런 거를 피하는 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차라리 뭐 좀 진짜 정상적인 사람, 내가 개념을, 기준을 정상적으로 잡고 있고, 어떤 뭐 진짜 난 진짜 돈은 없는데 되게 이쁘게 하고 싶어요. 막 가진 돈은 1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어치의 공사를 하고 싶어.
뭐 이런 어떤 뭐 되게 비상식적인 그런 거 아니면 자기의 기준점을 되게 올바르게 잘 잡아놓고 어떤 인테리어 현장에서의 꽂힌 인테리어 목수를 구하는데 뭐 좀 접근법을 되게 잘 잡고 접근을 한다면 사기꾼을 뭐 어떻게 막 일부러 걸러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알아서 걸러져요. 그거는 되게 소비자 어떤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기술자가 됐든 인테리어 업체의 어떤 실장님이 됐든 전화 통화할 때 무조건 평당 얼마예요 하는 거랑 어떤 내가 나름대로 뭐 좀 부족할지 몰라도 근거 자료와 어떤 그런 자료들을 모아놓고 뭐 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좀 똑부러지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랑은 일단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달라요. 내가 좀 뭔가 삐리하면은 되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면 일단 내가 겁나요. 그러니까 알아서 걸러진다는 거죠, 내 말은. 자, 이게 뭐 영상에는 어떻게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조금씩 막 흥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다시 한번 침착해지고 뭐 이제 끝났어요. 뭐 이야기 이제 다 끝났고 뭐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뭐 쭉 해 나갈 건데 오늘은 일단 그게 너무 제 솔직히 말해서 좀 거슬렸어요. 많이 거슬려 갖고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뭐 모르겠네요. 저 뭐 되게 저한테 또 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뭐 그냥 저는 그분들 존중합니다. 뭐 그분들은 그분들의 방법이 있는 거고 뭐 저는 그냥 뭐 제가 그냥 그게 싫은 거라서 뭐 또 꼬집어서 누가 그렇다라고 뭐 어떻게 몰라요. 저도 그분들 모르고 그분들도 절 모르겠죠. 뭐 어쨌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한 거고 그 앞으로도 그냥 뭐 인테리어 목수예요 저는. 그래서 인테리어 현장에서 인테리어 실장으로서 바라보는 어떤 뭐 시선이나 시야나 어떤 느끼는 점들이나 제가 제 입장에서 어떤 현장에서 그 직접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테리어 목수의 시야나 느끼는 점이나 그런 게 물론 뭐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비슷하겠지만 뭐 흡사하겠지만 뭐 디테일한 부분으로 조금씩 따지고 들어가면 다르거든요. 뭐 이렇게 좀 뭐 생각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철저하게 그냥 저의 입장으로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 생긴 대로 얘기하려고요. 뭐 그렇다고 막 쌍욕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좀 필터링 좀 없이 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듣기에 좀 거부하실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좀 네 그냥 뭐 좀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진 않아도 그냥 뭐 이쁘게 봐주시면 좋고 뭐 어쨌든 뭐 좀 매니아층이라서 제가 좀 마음에 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뭐 그래도 혹시라서 뭐 좀 매니아층에 가까우셔갖고 제가 좀 마음에 드시면 뭐 구독, 뭐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시면 뭐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다음에는 좀 더 신박한 아이템으로다가 뭐 그런 걸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